한중일 바둑 삼국지 제20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2차전이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농심호텔 특별대국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차전 종료 결과 한국과 일본은 각각 2명의 선수가 이미 탈락했고 중국의 판팅이 구단이 4연승을 거뒀는데요. 2차전 역시 판팅이 구단의 승승장구로 이어졌습니다. 23일에 열린 한중전에선 한국의 세 번째 주자 최철한 구단이 판팅이 구단에 243수 만에 100불개 패해 한국팀의 첫 승 수확에 실패했고 24일 중일전에선 일본의 쉬자위안 7단 역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5일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판팅이 구단의 연승 저지에 나섰는데요. 네, 잡으러 밀어서, 잡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젖혔어요. 문제예요. 네, 나가면. 네. 막아야죠. 한 점을 잡아도 못 산다는 잡아도 못 살았어요. 거군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예요. 일단 흙이 괴로워요. 양쪽이 걸려있는. 네, 여기도 지금 사실 뭔지 모르겠고 여기 두다가 보면 여기 나중에 잡아서 살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네, 오늘도 아쉬운 결과입니다. 판팅이 9단 6연승이고요.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판팅이 구단은 대회 6연승을 기록하는 한편 역대 중국팀에서 농심배 통산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셰어 구단의 15승이 최다승 기록이었는데요. 판팅이 구단이 16승으로 역대 중국팀 1위에 오른 겁니다. 이튿날 판팅이 구단은 272kg 8단을 상대로 7연승에 도전했고 240수 100불계승으로 7연승에 성공하며 18회 대회에서 본인이 기록한 대회 최다 연승과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판팅이 대 박정환의 대결로 본선 2차전이 마무리된 제20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은 내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본선 3차전을 이어갑니다. 올해 시니어 바둑리그가 화려한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폐막식에는 한 시즌 동안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친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 한국기원 관계자 등이 모여 뜨거웠던 올해 리그를 되돌아봤는데요. 바둑 기자단과 온라인 투표로 뽑는 시즌 MVP에는 KH에너지의 조치훈 구단이 선정됐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서울사이버호로 선웅욱 구단, 상주 명실상감한우 서봉수 구단과 함께 다승상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어진 단체 시상식에서는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KH에너지에게 챔피언 트로피와 3천만 원의 우승 상금이 수여됐고 2위 상주 명실상감 한우에게는 트로피와 1,500만 원의 준우승 상금이 3위 부천 판타지아와 4위 음성 인삼에게도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선수 선발식을 시작으로 7개 팀 더블리그로 열린 정규리그와 상위 4개 팀의 포스트 시즌까지 5개월여간 진행된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는 KH에너지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본선에 진출할 32명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크라운 혜택 연수원에서 2018 크라운 혜택의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만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 예선전에는 모두 72명의 기사들이 출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윤영달 크라운 혜택 홀딩스 회장이 직접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크라운 혜택은 매년 봄 치러지는 크라운 혜택 어린이 명인전으로 영재들을 후원하는 한편 크라운 혜택대로 젊은 기사들에게 더 많은 대국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윤영달 회장님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이 바둑계뿐만 아니라
이 어린 영재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 혜택 크라운에도 어린 영재들을 위한 또 키우기 위한 그런 윤영덕 회장님의 하나의 그 작품이라고 할까?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흘에 걸쳐 각각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스위스리그 5회전 예선을 치른 결과 박하민 4단과 최정 9단이 남녀 부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남자부 24명, 여자부 6명 등 30명이 예선의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승자와 준우승자인 박정환 9단, 신진서 9단이 정기 시드를 확보해 32강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예선 기간 동안에는 친선 당구 이벤트가 열려 원성진 9단, 조한승 9단 등의 프로기사와 크라운혜택 홀딩스 윤영달 회장이 의외의 종목으로 색다른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선 종료 직후 크라운혜택 과자 제품으로 진행된 본선 대진 추첨 결과 신진서 9단과 최정 9단의 빅매치가 성사됐고 그 밖에도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자랑하는 16판의 본선 32강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치열한 예선부터 화려한 본선 대진 추첨식까지 2018 크라운 혜택배는 여러모로 지난해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이어가지고 바둑 드시는데 과자도 충분히 못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좋은 바둑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선수들 파이팅! 2018 크라운 혜택배는 오는 12월 7일 32강 첫 대국을 시작하며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32강 전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바둑계 핫이슈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한종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8개월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총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이 7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했어요. 챔피언 결정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즌 전부터 포스코 캠텍이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은 좀 이변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정관장도 만만치 않은 팀이어서 이렇게 2대0 의외에 네. 너무 쉬운 스코어가 나온 게 조금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게 삼각편대라고 하죠. 주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최철한, 나연, 변상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이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이제 모두 이기면서 승리를 합작을 했는데 팀의 전력에서도 사실 포스코가 약간 좀 앞선다는 평가였고 오더에서도 이번에는 좀 포스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KB리그에서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면 한국물가정보팀의 활약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해서 저희도 좀 신나게 이렇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관장과의 어떤 플레이오프 대결에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4국, 5국 마지막 3차전 4국에 패하면서 역전패를 당해서 좀 못내 아쉽고 팬들을 위해서 저희 팀이 올라갔으면 아마 포스코에게 2대0으로 지진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몇 등까지 성적을 예상하셨어요? 우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장 팀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갔고요. 기존에 있는 팀들이 워낙 강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들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 2지명만 놓고 봐도 최근에 랭킹이 두 선수가 다 10위권 안에 있고 그리고 저는
허영우 선수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뭐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신 게 사실은 그 사지명이 박건호 선수였고 오지명이 지금 박하민 선수인데 이렇게 그 발탁을 한 게 지금 이 8팀 중에는 그 이제 처음입니다. 이게 다른 팀들은 그 4명의 선수가 전부 다 그 지난 시즌에서는 다 바둑리그에 활약한 선수고 그 BGF 정도만 이창석 선수 이제 퓨처스에서 검증된 이창석 선수를 이렇게 올리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박건호, 박하민 선수 2명이나 신인을 바둑리거로 이렇게 그 기용한 거는 이번 시즌에서는 그 처음인데 이렇게 신예를 등용한 팀이 좀 좋은 성적을 내니까 굉장히 바둑리그에서도 활력소가 됐고 사실 그 드래프트가 끝났을 때는 조금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타 팀의 선수들이 물가정보 빼고 다 센 거 아니냐. 이제 좀 물가정보의 전력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신예 선수들이니까. 근데 그러나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박하민 선수가 뭐 상대 팀의 막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죠. 네, 그래서 감독님의 안목이 드러난 점인 것 같습니다. 안목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 선수들은 국가대표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국가대표에 있는 선수들이 다 굉장히 실력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평소에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한국 리그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그거 지금 다시 와도 후회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젊은 신예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한국 리그라는 무대가 또 큰 힘이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한국 리그로 들어와서 또 경쟁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올 한 해 가장 뭐 도약이 돋보였던 신인왕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뭐 여기 옆에 계시는 그 한 감독님의 그 탁월한 안목으로 발탁한 박하민 선수가 역시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팀들에서 신인왕 후보가 될 만한 선수를 많이 안 뽑았어요. 이제 바둑리그 신인왕은 그 평생에 한 번만 딱 받을 수 있는데 그 해에 데뷔한 선수들이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에는 데뷔한 선수가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중에 좀 2명을 물가정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박하민 선수가 일단 7승 7패로 반타작. 그러니까 앞서 최철한 구단과 그 승률이 같아요. 네, 주장급의 승률을 이제 한 데다가 그 이긴 판들이 상대팀 상위 지명들을 상대로 굉장히 중요할 때 승점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아마 박하민 선수의 신인왕 수상이 유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같은 팀에서 1년 동안 보냈고요. 뭐 성적도 다른 선수들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뭐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감독님들도 이런 신인왕 경쟁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박하민 선수 같은 어떤 신예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아무래도 유력하겠죠. 네. 그 감독님 안목으로 뽑은 어린 선수가 이렇게 결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저는 매년 젊은 선수들을 좀 많이 뽑았거든요. 최근 송지훈 선수, 첫해 송지훈 선수를 오지명으로 입단했는데 오지명으로 지명했고 작년 뭐 같은 경우는 설현준 선수, 뭐 지금 작년에는 설현준 선수가 신인왕이 됐고요. 네. 그런 어린 선수들을 안목이라기보다 뭐 네. 어떻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겸손한 표현이십니다. 네, 올 한 해 그러면 KB리그를 돌아보면서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나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팀이 이제 아쉽게 떨어지게 이제 아쉬웠고 뭐 좀 아쉽다라고 하면 KB리그가 오랫동안 이제 지금의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왔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 선수들은 뭐 이 안에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팬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또 팬들을 위한 방향인가 또 바둑을 위한 방향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논의를 좀 변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서 뭐 당장 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변해가면서 하나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라서 변해서 좀 더 팬들이 즐길 수 있고 팬들이 좋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둑 기사들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무대가 되기를 뭐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 때 작년과 달리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때는 그 하우스 데이라고 해서 한국견 2층에서 공개 해설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특이했던 점이 대국을 마친 선수들이 올라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관장 황진단 쪽에서는 패한 선수들도 올라와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뭔가 소통하고 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현장을 찾은 팬들이 좀 어린 그 팬도 많았는데 2시부터 시작한 이 행사가 8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이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스코가 우승하는 순간까지 함께 하고 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바둑 팬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이런 행사를 계속 만들고 뭔가 좀 정기화한다면 바둑 그 팬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팬들과 같이 그 대화한다 그래야 되나요? 같이 어울리는 자리, 이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문화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좀 저희도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어떤 상황, 뭐 팬들이 와 계시고 팬들이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하면 또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아직은 어색하고 좀 부담스러운 거 맞는데 이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차츰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저희도 좀 편해질 것이고 팬들 역시도 좀 편안하게 이게 어느 중요한 시합이 있고 하면 한국견에서 와서 관전할 수 있고 또 응원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 뭐 이렇게 팬들이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경기력 저하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경기의 일부로 판단하고 좀 약간씩은 서로 양보하는 게 나중에 아마 적응이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올 한해 KB리그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